나를 거칠게 끌고 나와서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일찍 알았어야 했기에 민정이를 떠났다. 엄마, 이렇게 눈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이곳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나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엄마, 코트 하나 가져다 주세요. 너무 춥다. 너무 추운지 모르겠어요. 모두 즉시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추운 겨울 새벽에도 나는 코트 한 벌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 입으면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이것은 김순희의 이야기이다. 눈 속에 서 있던 아이들은 버려졌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릴 때까지 울었다. 김순희 씨는 울었다. 복수하다. 효과가 있을까요? 알려줄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오늘 시작하세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희입니다. 그는 엉성한 방식으로 나왔다. 저는 상자와 다른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저는 삶이 부러울 정도로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 동네에 살아요. 존경심을 가지고 그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쌀을 사서 이웃에게 보냈습니다. 내 남편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야. 자랑거리.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아들과 저는 딸은 이런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끔 그는 화가 나서 한두 마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보통 하나하나씩 넣어요. 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소득과 가족 지원을 받는 변호사. 우리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도 우리 집의 상태는 왜 이런 걸까? 엄마, 아빠 모두 좋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운 기분이 들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돈만 원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관대한 삶은 필요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이 아이들에 관해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에게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체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주 괜찮아. 아이들은 아직 존재합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너는 아직 젊어. 당신도 그걸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남편처럼 어려움을 겪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친절함은 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쳤거나 뭐 그런 거. 가족이 재회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아이들에게는 시간 자체가 소중합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믿지만 그런 작은 일상 습관조차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술 취한 운전자에게 치였습니다. 상처받았던 남편이 마침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끝없이 맡겨두겠어. 슬픔과 공허함. 그냥 자기야, 너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우리는 이제 막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작했지만 아무리 울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마. 그는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떠났다. 남편이 진열장을 꾸미는데 도움을 줬어요.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남편이 잘 지내는지 보러 왔어요. 나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슬픔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낀다. 느꼈는데 집에 가보니 텅 비어 있네. 나는 방을 마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느낀다. 남편 없이 사는 것은 마치 남편 없이 사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당시 저는 정말 길을 잃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유일한 위안은 내 아이들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주 나를 찾아와요.
저는 엄마께 이제 우리가 아빠가 되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들은 평소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고 이제 아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나는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나요? 나도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주의 깊은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변호사가 있나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엄마, 어디에 두셨어요? 엄마, 늙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주저했지만 제 자녀들이 저에게 묻는 이유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변호사이세요. 아니요. 아직 자산이 좀 남았어요. 그 순간 딸의 눈빛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만 돕는다고 생각해요. 바쁘기 때문에 돈을 저축할 수 없나 보군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많이 저축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요. 엄마.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니시 씨는 완전히 우리의 소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얼마인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순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아이의 진실이에요. 등장의 순간. 어느 날 사위와 큰딸이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식은 손실이다. 엄마, 저는 오늘 바구니를 들고 가야 해요.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요. 엄마들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제 딸이 스스로 요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걸 했을 때 좋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준비하는 동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먹었는데도 입맛이 살아있네요. 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 자신이겠지. 아니요. 저는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수제. 바로 음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 딸을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딸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사위와 저녁은 같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는 식사하는 동안에도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지금 외로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요. 엄마가 매우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불안한 목소리가 잠시나마 내 주위를 산만하게 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딸이 나를 걱정해요. 그들이 나에게 주는 줄 알았지만 식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내 딸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빠는 무엇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재산은 무엇을 할까? 내 심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순식간에 날아온 것처럼 착지했다. 바위 위에 놓인 돌과 같다. 아빠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겠어요. 저의 어머니는 조상 숭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딸은 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아니, 오늘은 2번 생각해보세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 세상은 얼마나 잔인한가? 혼자서 해내다가 실수를 한다면 엄마, 뭐 할 거야?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대신 지적인 개인인 제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딸아이의 마른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들었어. 하지만 그 말은 그물 깊숙이 숨겨져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딸이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거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 방법을 알아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제가 한 말이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쓰다. 귀하의 투자 지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왜 그것을 돈이라고 부를 수 없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치료비. 이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돈을 얻으려고 한 말은 잊어버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일어났다. 사위랑 같이 나가세요. 문을 닫자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 나니 마치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며칠 후에 두 번째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 나는 아들로부터 아름다운 코트를 받았습니다. 빈티지 스카프, 나는 그것을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춥죠?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 행동이 나의 관심을 잠시 빼앗았다. 아들은 내가 놓아주기 전에 잠시 나를 응시했다. 나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해.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엄마, 만약 제 여동생이 뭔가를 저지르면 어떡해요? 요즘은 당신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화 주제는 투자였습니다. 나는 딸의 말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머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유지하면서 나는 그에게 내 여동생 집에 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투자는 현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꺼내는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만약 내 여동생이었다면 얼마였을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하네요. 두 번째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상상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 내 며느리는 나는 의도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꺼냈는데 솔직히. 그래서 내 동생이 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없어질까봐 걱정되니까 차라리 자산을 유지하는 건 어때요? 우리는 내 동생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대신에 존,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믿지 못해요.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두 형제가 모든 돈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걱정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그리워요. 심지어 며느리도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꿈에서도 줄이 길어요.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을까? 그렇죠. 제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말했다. 그것을 제기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의심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뛰쳐나와 문을 닫았다. 그의 며느리는 그가 그것을 버리자 몹시 화가 났다. 그 사건들 이후 나는 딸과 함께 외출했다. 아들은 나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군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뒤 그런 평범한 전화통화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관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명확한 분리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틀렸나요? 내가 틀렸나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 주는 사람은 나뿐이다. 당신은 사랑과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왜 돌아오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버린 후 무섭긴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혼자서 시도해보았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 아침에 나는 동네를 산책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내 마음. 끝나고 나니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니 나 자신이 보였다. 저는 전부 읽었습니다. 혼자일지라도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에게는 그런 붕괴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위로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 내가 나간 다음 날, 내가 전화를 받은 아이들. 전화를 받았어요. 계속 돈 이야기할 거야? 당신이 나에게 여러 번 연락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상황을 겪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느낌을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다. 혼란스럽네요. 많은 생각 끝에 나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리 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 어린 긴박한 표정. 생생한 엄마,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아요. 어젯밤 진호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순간 나는 맞았기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슬퍼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진호야, 어디 있니? 괜찮으세요? 음주운전의 위험, 범인을 찾을 수 없고 수술 비용도 매우 비싸요. 엄마, 제 생각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되면 진호는 정말 죽을 것 같다. 비슷한 엄마,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게다가 제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어요. 그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건 직업이고 우리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이 전개되면서 일이 겹칩니다. 곧 넘어지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엄마, 바로 갈게요.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내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채팅하기. 진호 엄마께 드렸어요. 나는 데이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수술은 끝났지만 이제 문제는 수술과 치료 비용입니다. 저는 노력 중이에요. 엄마,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아들에게 직접 주어야 했습니다. 엄마,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너무 많아요. 시급한 일인 듯해서 막 떠올랐습니다.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멈췄다. 아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는 주저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주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와 아들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흐느끼며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 며느리는 다시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진호를 구출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돈이 있으면 빌려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사고로 죽었을 때의 악몽. 내 아들도 똑같은 사고를 겪었어요.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살 목적이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얼마나 돈이 필요하세요? 수술 비용이 생각보다 높을 줄은 몰랐죠. 며느리는 몹시 울었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1년 정도겠지. 진호, 약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해요.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1년에 2억 원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내 며느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도요.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엄마. 또한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갚을게요. 우리는 일어나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3배로 갚을 것이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화가 난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속적으로 제안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을 받아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면 2번째 수술을 예약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진지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고려해보세요. 엄마, 정말 효과가 없어요. 매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제발. 나는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갔다. 그들의 이웃인 김 씨는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노인은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나에게 물었을 때 그의 아들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있긴 하다. 그는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멈추다. 나는 시작했지만 아들의 진정한 믿음은 저는 아직도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아파서 방황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돈은 남자애들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은행업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관하세요. 엄마, 제가 했어요.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저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술 직후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나를 매우 걱정하게 했습니다. 내가 전화로 연락할 때마다 며느리는 아직도 주장 중. 제 어머니는 아직도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아니요. 수술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진호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진호를 만나는 건 힘들었다. 병원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 다음에 가도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좋아지고 있어요. 조용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수술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직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자신감. 며칠 후, 이른 아침, 큰딸이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딸이 들어왔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저는 티니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없어요. 저는 딸의 첫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머니는 수술 비용이 필요해서 서두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응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나의 말을 들어라. 내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숨을 내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깨우다. 그것이 명백히 거짓말인데도 나는 여전히 속았다. 나는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주면서도 형을 믿었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져가다. 똑같아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내 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니? 단어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호야, 내 동생이 심하게 아파. 저는 절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눈이 차갑다. 실제로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돈으로 외제차를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줘야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당신의 휴대전화가 필요해요. 다시 화면을 열자 진호가 다시 나타났다. 외제차 앞에 서면 밝게 웃으세요. 있음.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나는 고품질의 차를 샀다. 칭찬하는 게시물입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믿으세요. 저는 머리가 아프거든요. 정말 짜증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틀렸나 보다. 진호가 그렇잖아. 그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진호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 제가 보기엔 그는 아직도 진호 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내 말에 더 자신감을 갖는다. 이건 부정할 수 없네요. 나는 말할 수 없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어요. 무서운 진실. 나는 거기에 도착했다.
얼마나 많은 퀘스트를 완료했나요? 똑똑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추위의 정도. 하지만 제 딸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절하다. 눈에 점점 더 선명해지다. 더욱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지만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엄마, 나는 동생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 왜냐하면 저는 여자아이거든요. 진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했어요. 엄마, 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구나. 엄마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을 무시했을까요? 종종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음.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 나는 형에게만 지는 걸까? 그녀의 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요청을 하세요. 진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일은 계속 꼬여만 간다.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게 주면 나도 아프게 된다. 진호 축희가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세요.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많은 양. 엄마는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진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집이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진호는 계속 나를 속였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분명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었지만 나는 그 말에 놀랐다. 나는 반대하며 어머니께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거리로 나가서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집에서 나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이 집을 팔까요? 우리가 길에 버려질 거라고 엄마한테 누가 말했어? 집으로 돌아가세요. 차이도의 어머니. 진우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어머니가 속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치 뻔뻔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진호에게 해주신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마약을 주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네가 주지 않으면 진호와 영희와 함께 갈게. 나는 엄마를 떠나 이 관계를 끝낼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은 떠난 후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지면 너무 외로울 거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나는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우리 딸도 또 다른 예입니다. 지호야는 나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딸을 즉시 붙잡아야 한다. 나는 마침내 나는 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제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한 날, 나는 할 수 없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자였지만 그는 저를 떠났습니다. 내 딸은 집을 팔고 떠나야 했고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에요. 그렇죠. 엄마, 이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행운을 빌어요. 제 남편이 당신 어머니도 잘 돌봐드릴 거예요. 나는 내 말에 믿음을 갖는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들어가자 사위가 나를 맞이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평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딸과 함께한 첫 몇 주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위는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그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딸의 행동과 말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먹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다. 사위는 테이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그는 마치 불편한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일어서 있다. 점점 더 피곤해지고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 같아요. 아니, 엄마.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행동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냥 놀고 먹고 싶었어요. 나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이미 검증되었고 점점 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청소는 해야죠. 이 먼지를 보세요. 그냥 두세요. 엄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굴을 씻으시나요? 엄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신가요? 언젠가 제 딸에게 값비싼 옷을 주세요. 세탁기에 넣었더니 빨리 빨래가 됐어요. 엄마, 실례합니다. 이 드레스는 얼마인가요? 세탁기에 넣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비싼 옷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탁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엄마는 미쳤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얼굴이 엄마, 저 드레스 얼마예요? 아시다시피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실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사과했는데도 딸은 여전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엄마는 항상 실수를 하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나는 잠시 감정을 억눌렀다. 그게 사라졌고, 당신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제가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런 문제가 어머니께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차갑고 지친 눈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불편하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명확한 초대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드러나는 순간에 산다. 나는 회의적이 되었다. 제 딸이 영향을 받았고 아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더 이상 딸을 믿을 수 없는데 딸이 머물기에 좋은 곳이 있을까요? 나는 매일 그것을 말한다. 내 아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확인 없이는 참을 수 없어요. 새긴 다음 날 나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산책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웹사이트. 내가 두드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나가보니 며느리의 놀란 표정이 보였다. 그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진호가 집에 있으니까 할 말이 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열어보세요. 나는 그것을 거실에 있는 진호에게 가져갔다. 윗모양으로 누워있다. 몇 주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진호를 정말 사랑해요. 예상했던 대로 그는 괜찮았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진호, 교통사고 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상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려면 며느리와 진호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물결표 하는 동안 나는 엄마, 나중에 말해줄게요. 라고 대답했다. 알았어요. 진호와 저는 피곤해요. 내 마음도 비슷해. 나는 좌절했지만 물어볼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다. 딸 집에서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었지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필요해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긴장을 풀어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바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진호, 엄마, 나는 머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진호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몸짓을 했다. 나는 어머니께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나쁘죠. 내 이름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응하여 정말 부끄럽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만요. 엄마, 고맙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들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집에서는 편안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서 그것은 마치 선희의 가슴에 칼이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를 때렸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나는 불편함 때문에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속여서 가져갔어요. 먼저 돈을 줘. 내가 틀렸어, 진호. 나는 그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엄마에게 준 돈. 나는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색인.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시켜라. 나는 그 돈이 어머니 소유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돈을 다 썼는가? 지금 와서 돌려줄 수 있나요? 내가 그 돈을 준다는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언제 갚는다고 말합니까? 진호의 상태가 위독해서 수술비를 내가 지불해야 했어요.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돈을 빌려줬어요. 빚을 갚는 일을 맡은 진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었다. 침착하고 겸손하세요. 며느리를 또 하나 두세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분할로 갚겠습니다. 형, 지금 당장 그만둬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당신의 엄마를 찾고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히고 무력감을 느낀다. 제 아들과 며느리도 똑같아요. 뻔뻔스러운 은을 상상하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릴 때도 똑같은 일을 하나요? 며느리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했더니 주의 깊은 나는 어머니께 엄마, 우리도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한 이해해 주세요. 그만해요.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나는 길가에 혼자 서서 몸을 밀어냈다. 내 마음, 배신감과 상호 감정이 결합된 감정. 제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나는 그것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쫓겨나서 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나는 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전화하니까 집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물이 새는데도 문을 열었습니다. 제공되지 않음. 복부를 누르고 잠시 기다린 후 마침내 먼저 문을 연 사람은 내 딸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엄마가 왔으니까 옳게. 엄마가 왔으니까. 전화로 연락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가보세요. 저는 2개의 별도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엄마, 물을 채우고 나가서 살 준비를 하세요. 밖에 눈이 얼마나 내렸나요? 하지만 제 딸은 추워요. 나는 어머니께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나를 데려가서 다시 여기로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엄마는 옷장 속에 있어요. 너무 추워서 코트를 입고 싶어요. 네, 저는 지난번에 진지하게 말했었습니다. 내 딸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걸 떨어뜨려서 길에 버려두었어요. 내 자식들마저 나를 배신했어요. 상처는 형언할 수 없다. 내 어깨에는 차가운 눈이 없습니다. 쌓인 짐 때문에 다리가 얼어붙였어요. 나는 갈 수 없어. 내 마음과 머리는 텅 비어 있다. 찢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플 때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람이 나를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은 흘러내리면서 얼어붙는다. 정확히 똑같고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추운 밤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눈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현실의 직면에 떨었습니다. 또 울어. 나는 작은 방에 있을 때 울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진동하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결국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죠. 골판지 상자를 찾으세요. 제 동네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에요. 나는 그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더위와 추위 때문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셨어요. 카트는 필요 없어요. 손으로 숨기면 되니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매번 후회스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자책하다. 나는 왜 그 돈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왜 나는 그 말을 믿는가? 궁금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신뢰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아이들의 자존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 떨어지다.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골목을 지나서야 상자를 받았어요. 잠시 돌아다니다가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잠시 살았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만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 아니, 하지만 나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더라도 얼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아니에요. 나지은은.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김 선생님은 거기 누워 계셨어요. 삼촌, 가세요. 내 남편이 살아계실 때. 남편의 법률 자문 덕분에 우리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김 씨에게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부인? 여기서 왜 골판지 상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 얼어붙어 버린다.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우리 동네. 그리고 남편이 이전에 지원했던 사람들도요.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좀 더 나빠 보이는군요. 선생님, 그 노인은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며 내 말을 가로채었다. 나는 궁금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말해보세요. 나는 내 아이들과 남편의 죽음을, 배신과 집의 상실, 나는 상자를 가져갔다. 나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김 씨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자 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 당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동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꼭 껴안았다. 쓰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인, 우리 회사는 따라서 이미 닫혀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곧 거기에 갈게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피곤해요. 늦었지만요. 선생님, 정직하지 않다. 변호사가 나를 도왔듯이 내가 아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노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작은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가 살던 집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는 흔들렸다. 이 빵은 이전의 새로운 빵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이제는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매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여기에 올 수 있니? 부인, 저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 아침.
너무 오랜만이야.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가 들어오자 나는 방을 밝혔다.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지 궁금하네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료. 아니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려는 결심. 월 생활비는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구조. 김 선생님이 방금 저와 통화하셨어요. 이는 물질적 지원만 제공합니다. 아니, 저는 당신의 관심과 따뜻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점차적으로 삶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나는 노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겠다. 물결표 하는 동안 나는 내 아이들에 대해 걱정한다. 법적으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결정이 내려졌다. 아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와 굴욕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씨, 저는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다고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 아이들은 내가 복수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세요. 만들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장. 열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난다. 나는 축축한 감정 대신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을 가져갑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김 선생님은, 선생님,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 회사의 고문인 김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처음 파크로펌을 만난 것은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왜 당신의 아이들은 이런가요? 불행히도 법에 따르면 저는 그 문제에 관해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실용적인 문제들을 제시했다. 부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재정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형사적 제재를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그것이 무너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아내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고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 노인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물었습니다. 잠깐 당신을 방문할 수 있나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김 씨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제가 실제로 그 당시 아들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나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내 아내의 전화통화를 들었을 때 혹시나 해서 녹음해 두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아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됩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 이름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런 것이 저장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그건 저와 아이들 사이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중요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각 파일을 기록하다. 저는 그것을 조사해 보았고 결과에 제가 취한 조치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원하다. 진호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돈이 빨리 필요해요. 어머니의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엄마. 기망과 야망이 분명해졌습니다. 토론 내용은 녹음되었습니다. 가지다.
박 변호사는 이 서류들을 소송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바로 끝내고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저는 보통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실례합니다. 제 아이들이 저에게 요청을 보내왔어요. 나는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수락하는 척했다. 회의를 열자 그들은 몇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딸과 밭, 앞으로 나아가다 얼음 위에는 소년과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입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확장하세요. 제가 틀렸어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느린 반품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겨우 2살이에요.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내가 숨을 내쉬자 당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내 딸의 얼굴. 소녀는 그것이 왜곡되자 눈살을 찌푸렸다. 연설. 나는 그것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나는 엄마의 돈을 모두 썼다. 그는 그 돈을 매달 분할해서 갚고 그 돈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미렸어요? 작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나는 내 아들의 뻔뻔스러움을 싫어한다. 거품과 거품. 당신은 정말 젊네요.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왜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요? 나는 계속 그런 변명을 한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채팅하기.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나에게 그 돈을 주셨어요. 당신이 그것을 내게 주었으니 당신이 그것을 내게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께 빌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선물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정확히. 그 소녀는 아들의 연설을 들었다. 나는 내 아이의 말을 잘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관리자는 이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고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천천히 파일을 부러뜨렸습니다. 나는 가입했다. 내 어머니를 구해줘 수술과 관련된 비용. 그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알아냈다. 엄마는 당신이 그녀의 딸이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잘 돌볼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것입니다. 파일이 녹을 때까지 돈을 빌려줘.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가운데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굴에 그의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지 믿을 수 없어요. 이야기는 잊어버려. 난 못 써요. 엄마의 휴대전화가 잘 작동하지 않거든요. 글을 쓰는 동안 어떻게 이 오디오를 녹음했나요? 나는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적어 두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의 돈은 그들에게 도난당했습니다. 내 안에 놀라움의 표정, 분노와 배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푼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법을 준수할 것이다. 고소해주세요. 즉시 취소해주세요. 돈을 다 써버려서 갚을 돈이 없어요. 메달을 소중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옳았어요. 어린이를 위해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기회가 필요해요. 그들은 나처럼 말해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너 때문에 답장했어. 나는 길에 앉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아무 말할 것이 없으므로 그날 밤에 떠나겠다.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들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행 중이거든요. 폐지를 찾아서 냉장실에 연락하세요. 울었던 날들을 떠올려 보면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김씨예요. 저는 회사 내에서 새로운 부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직원이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어렵겠지만 나는 내 아내에게 독립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우 편안한 느낌. 저는 케이터링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이지만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손으로 돈 벌기, 추가적인 자부심,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과 딸이 손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집 앞에서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왔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가지다.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다시 생각해야 하더라도 용서해주세요. 조카의 손을 잡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길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준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내 아들의 손주들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것이다. 머리를 숙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렸다. 우리 가족이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것을 기쁘게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이 무너지자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완료하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조언했잖아. 당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진심입니다. 통제된. 그가 조카를 이용해 용서를 구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무엇을 얻을지는 분명합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저는 결백해요. 내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심장이 약한 탓일까? 알아보려면 나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 손주들이 그리워요. 저는 소송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 상환 약속서가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도 제가 받는 대우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 굴욕과 고통을 기억하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쓰는 글로는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원하시는 만큼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읽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며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에게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세요. 올해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해도 좋은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차례가 될 거야. 우리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